따른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 영역에 따른 분류를 기억하자.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는 기술적, 경제적, 법적. 그래서 기술적 분류하고 법적 분류의 차이점 기억하셔야 될 게 기술적 관리와 법적 관리의 차이점. 예, 기술적은 유지 관리고 법적은 보전 관리이다. 그래서 유지 관리, 보전 관리 요거 기억하자. 그다음에 경제적과 법률적의 차이점. 경제적 관리에는 인력 관리가 포함되고 그다음 법률적 관리에는 계약서 관리가 포함된다. 계약서도 계약은 경제적인 측면인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 관리는 뭐다? 법률적 관리고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다. 그다음에 주체에 대한 분류. 자기 관리에서 혼합 관리, 위탁 관리로 관리의 유형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면은 신속하다. 그다음에 자기 관리하게 되면 애정을 갖고 있다. 그죠?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전문성 떨어져. 그리고 게을러질 수 있어. 다른 말로 타성해져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전문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있어. 그죠? 예, 그리고 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영역에 따른 분류,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자산관리로 나누고 이때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관리라면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산과 관계 속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관리는 돈을 주식으로 바꾼다 또는 주식을 부동산으로 바꾼다 또는 돈을 부동산으로 또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자산관리 여부가 확인된다. 예, 그래서 자산관리에는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적극적 관리다. 그 다음에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리고 예금 이런 것들을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할까 재건축할까를 결정하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아니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매입 매각 관리야. 매입한다는 것은 뭐 한 거요? 현찰을 부동산으로 바꾼 것이고 매각한다는 건 부동산을 현찰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기본적으로 뭐냐? 임대차 관리라는 거예요. 임대차 관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보냐? 물리적으로 시설관리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로 부동산을 돈이란 측면으로 부동산을 보는 거야. 근데 다른 돈,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 부동산을 그냥 돈으로만 본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차라고 하는 영업수지에 관련된 것이 부동산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말로 재산 관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법률 이런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래요, 관리는. 그 다음에 2번 직접 관리입니다. 직접 관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거기 자가 관리가 되겠죠. 예,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아니야. 직접 관리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될 수 있다? 타성에 빠질 수 있어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건 맞네요. 예, 타성에 빠진다.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간접 관리, 위탁 관리입니다. 관리 업무의 전문성, 합리성 제고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기밀 유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직접 관리가 최고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 관리입니다. 직접 관리와 그 다음에 위탁 관리를 병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 위탁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 관리입니다. 혼합 관리는 업무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의 혼합 관리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강한 지도력 발휘할 수 있고 위탁 관리의 편의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직접 관리와 자가 관리의 그러니까 자가 관리와 그 다음에 위탁 관리의 양 장점을 다 합칠 수 있다야. 그러나 또 양 단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유형, 포트폴리오 얘기 나오고요. 투자 리스크 관리하고요. 매입 매각, 재투자 이런 거 나왔어. 자산관리다. 재산관리다. 자산관리다. 이번에 재산관리는 뭐요? 부동산 관리, 임대차 관리예요. 그거는 부동산 관리, 임대차 관리예요. 됐어요? 예, 구별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대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는 것은 뭐다? 자산 관리야. 1번 틀렸네요. 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 관리요. 유지 관리는 뭐다? 기술적 관리야. 제발 여러분들 기억하자고 한 거예요. 기술적 관리와 법률적 관리 다 유지, 보존 그 말이 그 말 같아. 근데 기술적 관리는 유지 관리. 그래서 유지 관리란 기술적 관리야. 그래서 외부적 관리 형태로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틀렸어요. 관리는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다. 변화시키지 않는 거다.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게 관리야. 변화시키면 개발이죠. 변화시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외부적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 이것이 유지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것으로서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요. 부동산 관리를 할 적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정기 때 유지 수선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하다 보면 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매 분야별로 그때 닥치면 그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전체 생애 주기표를 놓고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때 돈 얼마 들어가고 이때 얼마 들어가는 걸 미리 예측하고 여기서부터 그 돈 갖고 어떻게 한다? 쪼개서 잘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갖고서 관리를 할 적에는 이게 안 들어갔을 때는 이건 어떤 거예요? 굉장히 후행적이죠. 이런 식으로 그때 닥치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선관리가 돼요? 아니면 후관리가 돼? 후관리가 되지만 미리부터 이걸 목적해서 당연히 부동산은 이런 생애주기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미리 대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미리 보수하고 뭐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3번 내용이었어요. 그걸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한다. 한꺼번에 미리. 그 다음에 4번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는 시장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경쟁력, 수요 분석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무, 주요 업무가 된다. 아니야. 시설 관리는 이런 게 아니야. 경제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는 뭐다? 소극적 관리예요. 소극적. 그 다음 자산 관리, 건물의 설계, 기계 운영, 보수, 유지. 이건 뭐에 대한 것입니까? 기술적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유지 관리 업무에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틀렸습니다. 자산 관리는 다른 재산, 나의 다른 재산과의 관계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론. 예. 자, 부동산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다.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철학은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고객 점유 마케팅을 거쳐서 관계 마케팅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관계 마케팅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살펴보는 마케팅 전략이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다. 그래서 STP 전략은 S 시장을 쪼갠다.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MT 타켓이다. 타켓. 예, 표정 시장 선정한다.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으로 여기에 말하는 이 P는 4P의 P가 아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밑에 있는 4P로 들어가는 순간에 틀린다. 그럼 포지셔닝은 뭐냐? 이건 차별화 전략. 여기서 차별화라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위치 선정, 우리말로 하면 위치 선정이다. 그래서 포지셔닝, 그 다음에 상품 차별화, 예, 그 다음 위치 선정, 요건 3가지는 동일하다. 3가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위치시키는 위치,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상품 차별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플러스 있죠? 니콜로 고쳐올려. 이콜로. 차별화 전략 이콜 포지셔닝 이콜 상품 차별화. 이렇게 이콜로 고쳐 플러스를 제가 아마 저기를 눌렀네요.
그래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세 변화를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요자 집단을 유의미하게 쪼개놓는 것. 타켓은 그 유의미하게 쪼개진 시장 속에서 하나의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것. 그 다음 상품 차별화라는 것은 그곳에 그 타켓 시장에 내 상품을 위치를 바꿔놓는 것. 그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TP, 그 다음에 4P 믹스는요, 4P 믹스는 여러분들 유가 재촉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유통 전략이다. 가격 전략이다. 그 다음에 제품 전략이다. 촉진 전략이다. 근데 다른 제품들은요, 여러분들 유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가 영어로 뭐요? 장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 있어서는 유통은 장소를 어떤 식으로다가 옮겨 놓는가가 유통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요, 장소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판매 유통 경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장소이면서 부동산 자체가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있어?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지 선정도 부동산에서는 다른 거에 없어. 부동산에만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경로 전략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일반 재화에 있어서는요,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여기 보십시오. 4P 믹스라는 게 이거 이게 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이 영어로 보니까 플레이스, 위치, 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치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서 그게 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라는 건 이거요. 기본적으로 새우깡이 있으면 이 새우깡을 내가 파는데 홈플러스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중간 뭐라 그러죠? 이걸 저기 하는 걸 대리점, 그죠? 중간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서 세분화된 작은 시장들에게 이렇게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할 것인가, 뭐 이러한 어떠한 경로를 어떻게 택할 것인가가 여기서 말하는 유통이에요. 경로를 찾는 거예요. 경로. 그게 영어로는 플레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거 일반 재화야. 근데 부동산은 플레이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 부동산은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경로, 이 속에는 모두 들어있다. 입지 선정의 문제까지 들어있다라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이 경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선정까지도 플러스 되어 있다라. 이것이 특징이다. 그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 1번은 그거야. 경로 선정인데 부동산 상품의 경우에는 그죠? 입지 선정과 토지 확보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은 내 제품을 남들과 달리한다. 그 다음에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고가 전략, 시가 전략, 저가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축 가격 전략. 신축 가격 전략은 모든 가격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때 상황, 위치 다 따라서 달리 받는다. 그게 신축 가격 전략이다. 예. 그다음 판매 촉진 전략. 판매 촉진 전략으로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경품 주고 막 그러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광고, 인적 판매 등 매출액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 판매 촉진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P 믹스, 그 다음에 STP 전략, 이게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다.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전략인 고객 점유 마케팅 대표적인 건 아이다 원리이다. 그래서 주목, 흥미, 그 다음 욕망, 그리고 액션, 행동으로 옮긴다. 해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약 조절, 메시지의 톤을 조절한다. 네, 그래서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로 파고드는 그런 전략이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계속적, 지속적, 장기적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애프터 서비스, 비포 서비스,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 상표 충성도라고 했죠. 예, 이런 전략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표에 대한 충성도를 갖고 있다. 예, 예, 가전제품 뭐니 해도 LG 뭐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상품. 자, 학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훌륭하잖아. 그죠? 2번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한 가지 마케팅 전략으로 그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혼합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 요소들의 조합이다. 3번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 전략이야. 마케팅 활동을 수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것. 요게 표적시장이야. 그 중에서 구분한 거기에서 목표시장을 찾는 것이야. 지금 여기 정의된 건 타켓이다 아니면은 이건 세분화다. 여기는 시장 세분화일 뿐이야. 표적시장 타겟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2번과 항상요. 여러분들 시장 세분화와 표적시장을 구별하는 건 이거야. 고개 드십시오. 시장을 쪼갠다로 끝나면 뭐야? 세분화야.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짚는다는 뭐야? 그건 타겟팅이에요. 그것만 구별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4번입니다.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준대. 이게 바로 뭐다? 판매 촉진 전략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틀린 것은 4P 믹스의 4P는 뭐다? 유가, 제촉, 유통입니다. 가격입니다. 제품입니다. 촉진입니다. 됐어요? 1번 틀린 거 없네요. 2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 내부 구조. 그 다음 혁신적 내부 구조 이거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제품. 우리 제품 다르다. 제품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시장은 세분한 시장 중에서 하나 찾은 거다. 그래요.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맞네요. 그 다음 유통 경로입니다.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시장으로 세분화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뭘 적어놨나요? 시장 세분화를 이야기하고 시장을 쪼갠다 그 뜻 아닙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입니다. 4P다 아니다. 아니다. STP의 P다. 그래서 얘는 상품 차별화야. 됐어요? 예, 그래서 경쟁 상품과 차별성 그거 있잖아. 그리고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지킨다. 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어가 세 가지야. 포지셔닝, 위치 선정, 그 다음 상품 차별화. 요 세 가지는 동일어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일단 분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공적 공인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공적 평가는 국가가 감정평가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가가 감정평가한다. 국가로부터 공인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다. 부동산에 관한 공인 자격증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요 세 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인 자격증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나라는 공인 감정평가 제도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자. 그 다음에 강제성에 의한 것으로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가 있는데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감정평가.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경매에 있어서 최저 매각 대금은 어떻게 해야 돼서 나오죠? 감정평가 시켜서 감정평가된 가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감정평가 시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필수적 평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토지 수용, 경매, 그 다음에 조세 부과를 위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의무적 평가입니다. 자, 의무적 평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때는 뭐다? 임의적 평가로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익평가와 사익평가 있죠. 공익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토지가 수용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돼. 이럴 땐 뭐가 돼요? 공익평가가 되겠죠. 수용이라는 측면. 또는요, 여러분들 저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어떤 목적이요? 공익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익 목적에 의한 건,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 금액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정평가액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슨 목적? 예, 사익 목적이다. 그 다음 전문성 1차 거래 당사자라고 했어요. 항상 그죠? 2차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에요. 3차 뭐요? 가격 종사자. 3차 가격 종사자니까 누구요? 감정평가사. 예,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 다음 조건부 평가, 조건에 따라서 현황 평가 있는 그대로야. 조건 없는 거요. 조건부 평가는 미래를, 그죠? 미래의 어떤 시점.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는 뭐 어떤 거요? 분명한 미래 시점.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민법하고 어때? 같아. 소구 평가는 과거 시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평가는 일단 개별 평가, 그 다음에 일괄 평가 기억하셔야죠. 우리나라는 일괄 평가 원칙이다, 개별 평가 원칙이다. 개별 평가 원칙이야. 일괄 평가라니. 개별 평가 원칙. 무슨 원칙이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있죠. 일체화돼서 거래될 땐 일괄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뭐다? 개별 평가예요. 원칙은 개별 평가 원칙이다. 혹시 그건 안 적어놨나? 예, 감정평가의 원칙은 제가요 여기서 그냥 가뿐하게 빼버렸네요. 예, 그래요. 그래 요약집에 있어요. 예, 개별평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 거기 일괄평가는 뭐요? 2개 이상이 일체되어 상호 불가불 관계에 있을 적에 하나로 보고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괄평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일괄평가하죠. 그죠? 과수원의 경우는 나무와 땅을 구별해서 평가한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 일괄해서 감정평가해요. 산지는 아니야. 나눠서 평가해요. 개별평가에서 합산하는 거야. 산과 임야, 그러니까 임야와 나무를 딸리 평가해요. 산지는. 근데 과수원은.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을 보세요. 공장재단은 어떻게 해요? 개별 물건들을 다 일괄 평가해가지고 합산해요. 근데 광업재단은 어떻게 돼요? 일괄 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요. 그러니까 맨날 해도 잊어버리는군요. 예, 예, 잘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볼까요? 맨 끝에 53번 보세요. 자, 개별 물건에 이제 감정평가 방법이 있죠. 예,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인데 토지와 건물이 있을 적에는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일괄평가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그 다음에 산림과 과수원을 보세요. 산림은 어떡하고? 나누어 평가요. 그런데 과수원은 나누어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을 보세요. 공장재단은 개별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감정평가에서 합산해요. 근데 광업재단은 개별 물건들을 감정평가에서 합산해야 아니면 일괄평가요 수익환원법이요. 일괄평가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괄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 과수원,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뭐다? 개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됐어요? 원칙은 개별평가예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부분평가, 구분평가, 독립평가 구별해야 되죠. 자, 칠판을 보십시오. 여기인데 요만큼만 평가해. 무슨 평가? 비읍. 이게 있는데
요거 따로 평가해. 기억.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요 부분만 평가해.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평가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나눠서 기억합시다. 자, 독립평가 보세요. 복합부동산의 경우 토지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어떻게 하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이를 산정하고 평가를 한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조건부 평가이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이다. 독립평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분류, 부동산 가치, 제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번.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요. 요만큼만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평가? 비읍, 부분 평가입니다. 비읍이야 돼. 그래서 3번, 4번, 5번은 틀려. 그 다음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 비교할 때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그죠? 기회비용의 원칙상 더 가격이 많이 나간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것은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 발생을 상정하여 그죠?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가정하에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1번 맞네요. 소급평가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의 경우는 2개 이상의 부동산 일체로 거래될 적에 그리고 불가분 관계에 놓인다 할 적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일괄평가합니다. 그래서 일괄평가가 원칙이다.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법정평가입니다. 법정평가는 법에서 써서 그죠? 적혀 있어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법정평가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답은 5번이겠네요. 자, 구분평가입니다. 일부만 평가하는 거야?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있으니까 무슨 평가다? 비읍 부분 평가이다. 그 다음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 가치는요 무슨 값? 예, 장래를 현재로 환원한 값이야. 그게 가치야.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바뀌었네요. 거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왼쪽은 뭐요? 가치. 오른쪽을 뭐라고 써요? 가격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그래서 가격 교환 가치, 교환 대가로서 실제 지불된 금액, 화폐로 표시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화폐로 표시된 거, 그게 가격이다. 그 다음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그 다음에 가치가 본원적이다, 가격이 본원적이다. 가치가 본원적이요. 그러니까 고개 드십시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된다,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가치가 본원적, 가격이 적이다. 파생적이다. 그 다음에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겠죠. 그 다음에 가격은 과거에 설정된 것으로 형성된 것으로 오직 하나이다. 과거값으로 오직 하나야. 가격은. 근데 가치는 하나다.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 가격으로 어떤 가치를 찾는 것이다?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격은 화폐다. 근데 여기 가치는 욕망, 충족에 대한, 즉 효용입니다. 효용을 표시한 것이다. 그 다음, 자,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 구별하자.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 시장 가치 뭐가 떠올라요? 자, 어떤 시장? 통상적 시장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기간은? 그래요.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는? 정통한 당사자. 이런 데서 충분한 있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것을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정 가격은 언제 필요로 한다? 공시지가 공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적정 가격에 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공시 가격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공시지가 공시 가격이 나오는 거야. 토지와 건물에만이야. 그래요.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적정 가격.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 가치를 보세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라고 돼 있어. 토지 등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부동산에 국한돼요. 부동산 아닌 것도 있어. 부동산 아닌 거 자동차, 그죠? 동산,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이런 것들도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토지 등하고 묶어버렸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적정 가격은요, 여러분들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니까 그거 결정하는 거 뭐밖에 없어. 토지, 그죠? 건물 중에서 주택하고 비주거용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가격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시장? 통상적 시장. 어떤 거래? 정상적 거래.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시장가치. 근데 반드시 시장가치만이다. 시장가치 외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외의 가격. 그때 어느 경우냐? 법에 정했었을 때 당사자가 요구한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이때라는 거예요. 돼서요? 이때 2번과 3번의 경우, 거기요 2번과 3번의 경우요, 이게 감정평가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땐 감정평가 안 할 수도, 수임을 거절할 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가치 이론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일치 못한다. 일치 못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간다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완전 경쟁시장 된다는 거야. 언제나. 근데 장기에 이게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야. 장기엔 죽는다야. 장기엔 못 샀다고요? 죽은 다음에 나오면 뭐해? 정확하면 지금 정확해야지. 됐어요? 예, 장기엔 죽어.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아주 유명한 얘기로 단기적으로는 일치 못해. 항상 장기에 가면 일치해.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가격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맞네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됐어요? 예. 그 다음 다만요, 이 가치 가격이요, 여러분들 이게 화폐라고 나올 때는 얘기가 어떻게 돼?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건의 가격은 하락하는 거야. 화폐로 나오면 그때는 달라져. 예,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번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은 지불된 금액으로 하나밖에 없다.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 편익, 다른 말로 하면 효용이라고 그랬죠. 편익을 전제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현재 값이야. 미래 값이 아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예, 틀린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이요, 가치 발생 요인이요.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에 특화된 것으로 일치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야. 근데 가치 발생 요인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있죠? 가격을 갖고 있어. 그 가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가치 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에는 첫째로 효용, 두 번째로 희소성, 세 번째로 유효 수요, 그 다음에 학교는 이전 가능성을 집어넣기도 한다. 자,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아니야,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특히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뭘 여러분들하고 수업했냐면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상대적 희소성 플러스 효용 이걸 한계 효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계 효용.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은 한계 효용에 의한다는 것이 한계 효용 합파예요. 한계 효용 합파는 그냥 모든 걸 다 한계 효용으로 결정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했죠. MR 이퀄 MC. 그죠? 예, 집약 한계. 이런 게 다 누구 이론에서 나왔겠어? 한계 효용 합파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한계 효용이라는 측면으로다가 보는 거야. 예.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예. 다 이런 게 한 개가 아니고 또 다 합쳐진다. 아까 4번은 봤던 거요. 뭐요? 양도 가능성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 5번 중요해요. 가치 발생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거는 뭐냐? 가치 발생 요인이야. 그 가치 발생 요인에 부동산에는 그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 그걸 이름하여 일찍에 뭐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 시소성 활적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시험 문제 거꾸로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X. X. 수요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상대적 시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공급의 부족성. 그게 상대적 시소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가치에 이제 제 원칙이 있죠. 그게 나는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저게 이 안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여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예, 매일 가고 하는 이게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중추적 원칙, 토대가 되는 원칙, 이건 시간적 원칙이다. 내부적 원칙, 외부적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외웠냐? 이렇게 외웠어요. 기유년에 예변에서 기영배가 경적을 울리는 것이 대수냐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추적 원칙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기회비용의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해서요. 이런 걸 적어놓고 여러분들 하나씩만 생각나면 돼. 하나씩만. 자, 기회비용의 원칙. 여러분들 기회비용의 원칙.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그거였죠. 아까 중심지에 있는 공장, 외곽 지역에 있는 공장. 어떤 게 더 비싸다? 중심지에 있는 게 더 비싸다. 왜? 뭐가 크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이 기회비용 요것을 표시해 주는 건 우리 위험에서도 기회비용의 문제를 논한 적이 있어요. 그죠? 위험에서도 어디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적혀 있었나요? 자, 위험 한번 볼까요? 위험이니까 30 몇 번쯤 되나요? 20 몇 번쯤 되나요? 20 몇 번이겠네요. 수익률 어디 있어? 수익률. 요구 수익률. 23번 요구 수익률. 수익률. 찾았어요? 요구 수익률에 뭐라고 적혀 있어? 기회비용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요구 수익률. 내 마음속의 수익률. 그래서 기회비용이 큰 사람은요, 요구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기회비용이다. 거기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 하면은요, 이거죠. 최유효, 최선, 최고, 최선, 최고로 이용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지배하는 이 원칙은 합리성, 그 다음 합법성, 물리적 채택 가능성, 그 다음에 최대 수익 가능성,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용이다 아니다. 한마디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놀려 최유효 이용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장래, 가까운 장래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 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시간에 대한 원칙으로서 예측의 원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래치를 예측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가장 이게 알맞는 원칙이야. 그래서 여기 하면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 예측의 원칙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변동의 원칙 바뀐다. 그래서 뭘 잡아줘야 된다? 기준 시점 잡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기여도의 합이다. 요거 기억하자. 그 다음에 뭐다? 추가, 최종 이런 거 나오면 뭐다? 기여의 원칙이고,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되는 내부적 원칙이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죠? 기억.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기억. 이거 떠올라봐.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토지, 자녀설 떠올라라. 수익이 나눠진다. 토지, 자녀설 떠올라 달라.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다. 경쟁의 원칙은 대체의 원칙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인적 경쟁이다. 그리고 경쟁의 원칙을 찾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어떤 자가 들어간다? 초과 이윤이 사라진다. 최가 아니고 초과 이윤, 요거 들어가면 경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은 어떤 거요? 자, 가치 가격이 커. 됐어요? 가격이 크면 비용이 작은 쪽 선택하고, 가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비용이 같을 땐 가격이 어떤 쪽? 작은 쪽 선택한다.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비용이 가격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 효용. 비용. 가격과 효용으로 쓸 거예요. 효용. 예, 요거 비용이 아니고 효용. 효용이 그러니까 어느 거? 효용 큰 쪽. 그 다음에 효용이 같을 땐 가격이 작은 쪽. 가격이 뭐요? 임대료야, 임대료.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요. 수익이 같아. 수익이 같을 때는 임대료 큰 게 좋아, 임대료 작은 게 좋아. 그거 얘기야. 됐어요? 반면에 임대료가 같아. 그러면은 수익이 어떤 쪽? 수익이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 뜻이야. 그게 대체의 원칙으로 물적 경쟁의 문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외부적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뭐다? 경제적 감가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 가격의 이중성. 이거 기억하자. 피드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적 원칙, 최이용의 원칙.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는 상한 가치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 가격이 돼. 요거 상한가야. 요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용, 합법적, 물리적 채택 가능성, 그 다음에 최대 수익 실현 가능성. 그 다음 용도의 다양성의 근거, 용도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최유효 이용에 나오면 개별 분석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지론 떠올라야 되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적혀요. 최유효 이용이.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여러분들 최유효 이용이요, 표준적 사용을 찾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찾는다면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찾는다. 됐어요? 한 장 들춰보십시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적혀 있죠. 지역 분석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에 뭐요? 최유효 이용. 이렇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적질원 하면 뭐요? 용도의 다양성, 적질원, 그리고 뭐다? 최유효 이용. 용도의 다양성 기억 안 나요? 최유효 이용. 자,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자, 강의 4강 테마사요. 테마사의 뒷면 한 장을 들춰보세요.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나왔죠.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어요? 적질원이 적혀 있습니다. 됐어요? 이런 게 떠올라 줘야 된다. 그 다음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어떤 대안이 선택을 포기함으로써 그죠? 얻은 대안 중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어떤 거다? 최대값이야. 그리고 2번은 아까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있어서 예측의 원칙, 수익환원법 기억하자.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기억하자. 나머지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입니다. 생산비와 합이다. 이게 기여도의 합이다. 1번이 그거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의 적부, 추가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선행된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입니다. 개별 요인, 그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 떠오르면 됩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분석법, 토지 잔여설, 그죠? 예, 총수익은 생산 요소에 배분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최종적이 토지의 몫이다. 남는 걸 토지에게 준다는 거예요. 토지 잔여설입니다. 수익 분석법이다.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경쟁 관계가 심해지면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다. 정상 이윤만 남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대체의 원칙은 물적 경쟁, 경쟁의 원칙은 인적 경쟁. 됐습니까? 예. 최저달 원가 산정 시 대체 원칙과 함께 고려되는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합의 원칙입니다. 환경과 이웃과 적합해야 된다. 즉 외부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토대가 되고 경제적 감가이다. 그 다음 대체의 원칙입니다. 대체의 원칙, 다른 부동산하고의 역량, 물적 경쟁이다. 그래서 효용이 동일하다면 어떤 낮은 가격 뭘로 읽어라? 임대료. 가격이 동일하다면 높은 효용 뭘로 읽어라? 수익. 큰 수익을 요구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동일 수급권 비교 방식 논리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수요의 공급의 원칙, 피드백, 이중성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된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가치 재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이야기다. 아니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 환경이다. 그래서 아까 기억은 뭐다? 개별 분석이야. 개별 분석. 됐어요? 개별성이라는 거요. 여러분들 적합의 원칙은 뭐요? 외부요. 외부적인 문제야. 그래서 지역 분석과 연결돼.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상호 간의 부동산과 일반 재화 간 상호 간의 그저 용도, 효용, 가격, 동일성, 유사성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이거 2번 답이었잖아. 3번 기여의 원칙, 부동산의 구성요소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그 성립 근거가 된다. 4번 부동산의 가치도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경쟁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네요. 초과이윤 소멸.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 인문성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들 성립의 근거가 된다. 왜? 오래 가니까 변동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매번 똑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입니까? 외부적 관계입니까? 외부적 관계야. 틀렸습니다. 내부적 관계는요, 여러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된 자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결합 요소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뭐다? 균형의 원칙이다.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조금 남았는데 4849 50 5분 쉬고 해요? 아니면은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예. 자, 48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 선행 분석이다. 그리고 지역 분석 뒤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요, 같이 형성 요인으로부터 왔다.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먼저 보고 개별 요인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문제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땐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다. 그래서 전체적, 거시적, 국지적, 미시적, 그 다음 지역 분석은 뭐니 해도 뭘 찾는 거다? 표준적 사용을 찾는다. 표준적 사용이야. 여기에 대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아까 봤어요. 최유효 이용을 찾는다. 그 다음 지역 분석은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가격 수준을 찾는 것이라면 개별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감정평가 제 원칙 중에서, 그죠? 적합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지읒지읒이라 그랬어요. 지읒지읒, 적합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 분석은 감정평가 제 원칙 중에서 균형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기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경제적 감가가 있고 개별 분석에 어긋나게 되면 기능적 감가가 있다. 그래서 경자를 어떻게 보라 그랬어? 경자를요,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좀 보자. 이렇게, 예, 지읒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지역 분석을 논할 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지와 유사지와 동일 수급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근지, 유사지, 동일 수급권. 그래서 인근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게 인근지야. 유사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인데 무조건 확대된다, 아니면 비슷한 지역이어야 한다. 근데 반드시 옆에 있다?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동일 수급권, 인근지와 유사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그죠? 대체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인근지 플러스 유사지를 우리는 동일 수급권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동일 수급권은 사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뭐다? 최원방을 의미한다. 그 다음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다 필요 없고요.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천이기. 천이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일시적 뭐다? 일시적 가격 상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향여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진 이런 일,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간다? 일시적 수요 증가야. 왜 수요가 증가해?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야. 어떤 거? 하향여과 현상이 벌어진다, 그거예요. 일시적 가격 상승 현상. 저것이 뭐다? 천이기. 조금만 기억하자. 천이기. 하향여과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시적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우린 뭐다? 천이기. 근데 영구적으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잠시.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악화기,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는 나머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상태 파악하는 거 지역 분석이다. 그래요. 표준적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그 다음 가격 수준 찾는 건 지역 분석, 구체적 가격을 찾는 건 개별 분석. 1번 맞네요.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미시적, 국기적 아니야. 지역 분석은 뭐야? 거시적, 광역. 개별 분석은 미시적. 두 개가 바뀌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인근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 그럼 인근 지역이야. 대상 부동산이 속했어. 그래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뭘 공유해요? 근데 시험에는 이걸 뭘로 고쳐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개별 요인 공유는 없어. 다 다른 거지. 예, 그 다음은 동일 수급권. 대상 부동산에 대해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 다 맞아. 그리고서 한마디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뭐다? 합이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려고 해요. 최유효 이용. 개별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다. 다시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답은 여러분들 2번이 되겠고요. 5번도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감정평가 절차,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그래요. 거시적이다, 선행한다. 그 다음에 표준적 사용, 그 다음 뭐요? 가격 수준, 그죠? 적합의 원칙, 그리고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떠올라 준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번 개별 분석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상태, 조건 이런 것들 제반 요인을 본다. 그 다음에 3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아니야. 뭐가 먼저야 돼? 지역 분석이 먼저 돼.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판단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내야지. 선행 지표가 뭐다? 지역 분석. 3번 답입니다. 읽어보나 마나.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 틀렸어. 지역 분석은 뭐다? 표준적 사용. 그 다음 4번입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유사 지역까지 포함한 그런 관계로 공간으로서 뭐다? 최원방이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아니면 가격 수준을 찾는 거다. 가격 수준이야. 구체적 가격은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가격 수준입니다.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 예. 그 다음 49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의해서 3방식으로 나눈다. 비용성에 의한 것을 우리는 원가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시장성에 의한 것을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 수익성에 의한 것을 소득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비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급자 중심의 원리일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 동시에 본 것일 거고,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수요자 중심의 원칙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그 3방식에마다 가격과 임료를 결정한다. 근데 그 가격과 임료를 결정하는 것이 비교 방식에 의할 적엔 토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다.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얘는 토지만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6방법이 아니라 몇 방법이다? 7방법. 그래서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다. 그럼 적산법은 뭐냐?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적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 다음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익환원법이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건 수익분석법인데, 특히 여러분들은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구별을 자꾸 못한다.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제1원칙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다? 예측의 원칙. 수익분석법 뭐다? 예, 수익배분의 원칙. 예, 두 개는 달라요. 그래서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다. 여기에 대해서 수익환원법은 가격이다. 그 다음 원가법에 의해서 결정한 가격을 갖고 우리는 원가법이니까
이걸 원가라고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적산가다. 뭐다? 적산법에 의한 것이 적산가가 아니고 원가법에 의한 게 적산가야. 그래서요, 시장가격 임료를 뭐라고, 시장가격과 임료했을 때 거기에 시장가격을 뭐라고 됐나요? 적산가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가법에 의한 것은 가격인데 그 가격을 적산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적산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원가법이 바로 적산가다.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 비중가다. 그 다음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 수익가다. 그 다음에 각각의 방식에 의한 임료 적산임료, 그 다음에 비준임료, 그 다음 수익임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방식의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 자, 원가법 적산가를 결정한다. 그런데 적산가는 어떻게 하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그래요. 이때 감가 누계액이라고 할 때 거기다 가로액을 써야죠. 감가 상가액, 감가 수정액. 예? 감가 수정액이다. 감가 상가액 하면 틀린다. 그래요. 감가 수정액이다. 그 다음에 적산법. 적산임료다. 위에 적혀 있죠. 적산임료. 어떻게 결정하냐.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기대 수익이 나와. 기대 수익.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 니콜? 기대 수익. 다른 말로 그게 뭐다? 순수익이에요. 거기다 뭘 더한다? 필요 재경비를 더한다. 얘는요, 여러분들 적산가에 의해서 결국 뭐냐?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해가지고 뭘 기대 수익, 다른 말로 순수익을 했죠. 순수익에다 필요 재경비를 더했죠. 그런데 거기 수익 분석법 보세요. 수익임료는 어떻게 나? 순임료에다가 뭘 더해? 필요재 경비를 더해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이 어때요? 같아요. 순수익에다 필요재 경비를 더한다는 데서 같은데, 여러분들 수익 분석법에선 순수익을 어떻게 구했냐?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하여 구해요. 어떻게 해서 구해요? 기업의 총수입을 분석하여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적산법은 뭐야?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구별하자.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과 공시지가 기준법의 차이는 둘 다 비중까지만, 그죠? 사례 부동산 가격에다가 사시지게 해주면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시지게 해주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할 적에는 공시지가 자체가 사정보정이 된 가격이다. 그것도 독립평가했다 아니면 부분평가했다. 독립평가를 했어요. 그 얘기는 사정보정이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지계가 아니라 뭐다? 시지계를 해주고 있다. 사정보정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사시지계 해준다. 그거요. 그 다음 수익 환원법. 순수익을 뭘로 나눈다? 환원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 순수익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순수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공유, 유경순 해가지고 구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익을 구할 때 경비는 필요재 경비다 아니면 영업 경비다. 그래요. 여기서는 영업 경비를 필요로 하고요. 그 밑에서는 필요재 경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영업 경비와 필요재 경비의 차이점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필요재 경비 속에는 영업 경비보다 뭐가 더 플러스 되어 있다? 공감대, 그죠? 공실, 그 다음에 감가, 상가액,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자 학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액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원가 방식의 이건 뭐요? 원가 방식인가요? 예.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에 대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정가격은 어디서 나왔어? 적정가격은 아까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게 적정가격 아니야. 돼서요? 그래서 대상가격의 평가액을 뭐다? 감정평가액이야. 감정평가액은 뭘 기준으로? 기준가액, 기준임료. 됐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가액과 기준율은 원칙적으로 뭐다? 시장 가치와 그죠?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기억은 틀려. 미음 봅시다.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그래서 산지는 뭐에 의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임목은 예? 거래사례 비교법. 단 임목이 새끼일 땐 원가법. 그래요. 그 다음 디귿입니까? 니은은 맞네요. 디귿.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용연수법, 경제적 내용연수법에 의하고 그 경제적 내용연수법에 의할 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 디귿은 맞네요. 리을.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별평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현황평가 원칙이 아니야. 다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화돼서 거래될 적에 이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예외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원칙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을은 맞아요. 미음. 건물의 감정평가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원가법이다. 건물은 예외 없이 원가법이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뭐에 기준을 두었다? 비용. 비용 찾아라. 벌써 답 나왔네요. 그 다음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칙이다.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찾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찾으면 수익환원법. 임대료를 찾으면 수익. 예,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 시험 문제들. 이게 틀릴 거요. 너무 쉬운 거요. 예, 너무 쉽죠. 지루하겠죠? 예, 쉬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쉬지 마. 세상 없어도 몇 시에 끝내야 돼? 아니야. 5시 40분에 끝나야 돼. 5분만 쉬어요. 지금 우리 51 다 했네. 졸지 말고.